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투표를 앞두고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의 표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까지 4일 동안 진행된 여당 전남도지사 경선 결과 김영록 예비후보와 장만채 예비후보가 각각 1, 2위를 기록한 가운데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정훈 예비후보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하고 나서 본선 진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영록, 장만채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한 결선 투표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19일 오후 9시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예비후보자의 측근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남의 한 군수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 측근 B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해당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고문을 게재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내용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역신문기고가 C씨를 함께 고발했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 관광 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여수로 불법 체류를 시도한 중국인 남성과 브로커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사한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제주에서 여수로 무단 입국하려던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행 여객선에 실린 화물차에 숨어 제주도를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차량법 체포합니다. 전면 선발되고 운행할 기회도 있습니다. 추 씨는 지난해 3월 관광 무비자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달 안에 출국해야 하지만 그대로 눌러앉으면서 불법 체류자가 됐습니다. 추 씨는 브로커가 올린 광고를 보고 여수행 선박을 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도운 한국인 운반책 43살 임모 씨와 브로커 일당 4명을 함께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주로 일용직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셨는데 그 육지 쪽으로 넘어가면 어떤 업종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더 나은 조건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탈을 시도한 겁니다. 이처럼 제주의 관광무비자 제도를 악용해 여수와 목포 등 가까운 육지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범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2년부터 제주도로 입국한 뒤 무단 이탈을 시도하는 불법 체류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범죄의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조직화하고 있습니다. 신분증 검사해요.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대부분 그 친구들이 버젓하게 외국 신분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당연히 들키니까. 다 한국 사람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영달차 같은 데 몰래 숨어가지고 온다든가. 올해 2월 집계된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의 수는 27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들어설 예정인 구 광양역사 부지 앞에 있는 폐창고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됩니다. 광양시는 도림미술관과 연계한 시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까지 구 광양역 앞 폐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문화재생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폐창고 내부의 시민 컨벤션 센터와 카페, 편의시설 등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공간 구성을 위해 다음 달 제안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과잉 생산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던 고흥산 조생종 양파가 모두 폐기됩니다. 올해 고흥지역 조생종 양파의 시장 격리 면적은 45.3헥타르로 오늘까지 전량 폐기될 예정이며 폐기되는 양파의 보상비는 3.3제곱미터당 6,766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올해 조생종 양파 9,000톤을 시장 격리하고 저품질 제품의 자율 감축과 소비 촉진 등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수급 대책을 세워 양파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사고 4주기를 맞은 날입니다. 지난 2014년 말 정부기관들은 앞다퉈 이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너무 서둘러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MBC가 입수한 2014년 8월 검경합동수사본부 자문단 보고서입니다. 보건성 불량과 조타 실수, 화물 쏠림 등을 사고 원인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2달 간격으로 잇따라 나온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와 해양안전심판원 보고서도 결과가 비슷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은 많은 의혹이 남아있고 선체 인양도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만에 너무 빨리 침몰 원인을 규정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체조사위 일부 위원들도 당시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선체조사위 위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자문위원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자문이라는 게 내가 가서 조사위원도 아니고 지금같이 각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파트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필을 하고 가가지고 자문을 하고 했고. 하지만 세월호 가족들은 이들이 선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셀프 조사로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심불량인 거죠. 그들이 선체조사위원회가 어떤 기관이라는 걸 알았으면 사실은 그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된 일부 위원은 현재 선체조사위원회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세월호 선장의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었더라면, 또 침수를 막을 수 있었더라면 안타까운 희생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보다 이전으로 돌아가 참사 직전 세월호를 45도까지 급격하게 기울게 했던 원인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그 진실을 찾을 차례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개봉 사흘 만에 15만 관객을 모으며 화제를 일으킨 영화 그날 바다. 이 다큐가 주장하는 세월호 침몰 원인은 외려 특히 닻을 고의로 내려 배가 침몰했다는 이른바 앵커 침몰설입니다. 일부 유가족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도 쏟아졌지만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에 흥행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한테는 딱 이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아직도 밝혀진 것 같지 않아요. 이상징후가 발생한 지 불과 몇 초 만에 45도로 쓰러진 세월호. 45도로 기운 이후 열린 수밀문 등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침몰했다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45도 이전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최근 선박의 균형을 잡는 핀 안전기에서 발견된 자국 등을 근거로 잠수함 충돌 등 외력이 있었는지 공식 조사하기로 한 상태. 세월호의 방향타를 움직이게 하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문제도 확인되면서 기기 결함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o date, we have found no evidence of the seawall being contacted by an external force or object. 누워있던 세월호가 바로 서는 다음 달,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선체 좌형과 기관구역 등의 정밀 조사가 가능해집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남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 경보제가 시행됩니다.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존경보제 운영기간을 지난해보다 1개월 연장하기로 했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 측정망 시행도 현행 5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이 기온이 높고 바람이 약해 대기 확산이 적을 때 농도가 높아지고 주로 4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지난해 도내에서는 16차례 주의보가 발령됐고 경보나 중대 경보는 없었습니다. 전라남도가 이달 초 이상저온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밀조사와 함께 복구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7일과 8일 순천과 장흥 지역에서 영하의 이상저온으로 복숭아와 배 등 과수와 함께 떫은감과 두릅 등 임산물 피해가 발생했다며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정밀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1월과 2월에도 유례 없는 한파로 배추와 녹차, 양파 등 농작물 동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농가 1,560명에게 24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수산단 입주업체 하나케미칼이 여수시민 채용 가점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어제 시청에서 업무 협약식을 열어 신입사원 채용 시 여수시민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 내 여수시민채용 가점제를 적용하는 기업은 GS칼텍스와 남해화학, 하나케미칼 등 3곳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가 지난 4년 동안 9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는 상수도 시설사업 융자금 28억 원을 최근 조기 상환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누적된 지방채무 상환액이 9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하수도 사업 융자금 8억 6천만 원이 채무로 남아있지만 원금과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시의 채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최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관광 종사자 200여 명을 홍보 모니터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여수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옷 입기 애매한 요즘입니다. 오늘 아침도 꽤 쌀쌀한데요. 현재 파주의 기온이 1.7도, 서울은 6.9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일부 내륙 지방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낮 동안에는 봄 햇살이 비추면서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공기까지 깨끗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조금 쌓이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전북과 제주도에서도 오전 한때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으로는 구름이 끼어 있고 경기도와 충청, 전북 지방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연무가 끼거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서울이 6.9도, 강릉 10.7도, 부산은 11.5도 등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는 서울 20도, 강릉 19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